현대제철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슬롯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9.2%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34.2%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3.2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위키리크스 보도 내용입니다. 현대제철 중국서 완전히 발빼나 현대스틸 베이징 충칭 매각 결정. 17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하 해가지고 매각 결정을 했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중국서 완전히 발빼나라는 기사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부터 실적이 안 좋은 거로 알려졌다고 그러고요. 사드 보복에 해당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2021년에 그 베이징 법인은 약 500억 원 가량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회사는 2018년 동안 2023년 5년간 누적 100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해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대제철 주가가 큰 폭으로 이렇게 그 변화들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최저 가격은 28,000원이었고 최고는 38,550원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26.05%인데 JP모건,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골드만 등이 눈에 띕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1조 4,669억 원으로서 9.2% 감소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4.5% 감소했습니다. 이 원가회계상으로 감소한 것은 영업이익이 내려가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루풋 입장에서는 그나마 잘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또 될 수 있겠고요. 매출 총이익 31.8%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를 7.6%가 증가가 됐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7,692억 원으로서 전년 상반기 대비 45.6%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6조 3,558억 원으로서 11.9% 더 내려갔어요. 매출 내려간 것보다 더 내려갔다는 얘기는 2.7%가 마이너스인데 이것으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스루풋율은 1.7% 상승했어요. 그리고 운영비용이 3%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이 스루풋율이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용의 금액이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이 생산성은 1.19로서 0.11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은 스루풋 영업이익은 8,244억 원으로서 3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552억 원이 더 이익이 난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472억 원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그 500억 원대 더 이익이 난 그 금액의 차이액과 일치하게 나오게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하면은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9.1%가 내려갔어요. 여기서도 내려간 게 보이죠. 운영비용은 3%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 4조 2,867억 원에서 그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가공비가 나오는데 3조 7,534억 원인데 가공비율이 37%입니다. 가공비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재료 비율이 내려갔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은 PQ 생산 재료비의 갭과 동일한 금액이고 또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과 그 다음에 회사가 제시하는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금액의 차이이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하게 그 재고자산 명세에서 보듯이 이 품목별 그 장부 금액은 평가 손실금을 뺀 금액이 아닌 장부 금액이 아니고 취득원가로 되어 있어서 평가 충당금 요거 플러스로 표현된 건 평가 손실금액이 되겠어요. 2천억 원이나 평가 손실이 있다. 이게 환입액입니다. 환입액.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일치를 해야 되는데 갭이 46억 원 정도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는 저로서는 도저히 추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 올해 상반기는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상에서도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반영하면은 이게 그 현금 흐름표상의 마이너스는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가 돼요.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는 재고를 2천억 원만큼 증가를 시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고의 증가는 이익이 증가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많이 나오게 그동안의 그 평가손실 충당금에서 많이 빼가지고 그 재고자산 금액을 증가시킨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전년도 상반기에는 그 평가손실 그 금액을 적용해 주더라도 최종 244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무엇인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계 투명성은 좀 흐리다,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운영비용에서 인건비는 6,311억 원으로서 7.4%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208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1억 86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서 한전을 분석을 했는데 6,400 정도뿐이 안 됐었죠. 한전이. 제철 회사가 현대제철이 전기료를 엄청 많이 쓰는 데로 알고 있는데 전기료가 1조 2천억이나 썼어요. 3.9% 증가가 됐습니다. 인상된 그 전기료 산업용은 미리 작년에 많이 올려놔가지고 크게 증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현대제철의 이 제조 비용 중에서 가공비 중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료로 이 제철을 하는 그런 그 공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조금 상승했어요. 그리고 스루프율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것도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어야 된다. 인상이 됐더라도 그 원재료 가격 인하율보다 적게 인하가 됐다면 상대적으로 아니죠. 더 내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이런 거로 설명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생산성은 근데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를 좀 줄였습니다. 빚을 좀 갚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ROIC 투하자본 이익률은 2.9%로서 전년도 상반기보다 1.5% 하락을 했습니다. 원재료가 제철 원료하고 철 스크랩이 있는데 회사는 매입 비중을 좀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중 평균이 가장 정확한 건데 17.7%가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에 착오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격 단순 평균으로는 2.6% 하락했습니다만은 가중 평균으로는 6.7%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재료가 내려간 하락률보다 제품 판매 가격이 내리긴 내렸어도 상대적으로는 상승한 거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일목요연하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가격 하락 압박률은 9.3% 있는데 가격을 내린 것은 6.7%밖에 내리지 않았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을 인상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상반기 실적을 기초로 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을 단순 2배 정도 해보면은 23조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인데 계획보다는 좀 떨어지죠. 이것은 재고를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원가 회계에는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로 나타나는데 더 줄였다 10%까지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겠죠. 스루프 쪽에서 봐서는 예상을 22조 9천억 정도 하는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도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정도 이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만족하지 않겠다 해서 재고 회전율을 7%까지 증분시키는데 성공한다 그러면은 매출이 24조 7천억 정도 더 일으켜 가지고 2조 4천억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올린다는 것은 매출 노력도 더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재고 회전율도 더 상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스루프 회계 기준은 10만 요거를 그냥 판매 단가라고 그러면은 10만 원이라도 좀 싸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재고가 감소했으면은 일반적으로 판매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돼 있는 게 이제 이제까지의 분석의 어떤 경험치들의 누적적인 어떤 결론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스루폿 회계가 디프레이션 완화를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 경우에는 약간 10만 원 정도 가격이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가가 낮게 나올 경우에 어떤 특별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대손이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이 대폭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입이 됐는데 한 2천억 원이나 됐었죠.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인과관계까지로도 그걸 추적해서 입증을 해보는 그런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럴 만한 수리적인 능력은 아직까지 제가 겸비하진 못했고 이 재고가 임의적으로 환입을 잡아서 증가를 좀 시킨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상관관계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현대제철 분석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